민주당도요, 당내 경선 후보들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당내에서 이 끊이지 않는 이 잡음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의 이상한 선택, 이렇게 저희가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 여론조사 업체 이름만 바꿔서 다시 선정이 되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반발도 많고요. 이번에 여론조사 업체 선정한 시그널 앰펄스라는 이 대표이사, 지난해 총선 당시 후보 선거 당시에 참여했던 여기서 다시 이제 같은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인물하고. 이거는 우리 강성필 부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 총선 때 저 업체가 이재명 대표와 반대편에 서 있다고 일컬어지는 우리 소위 말하는 뭐 비명계를 안 좋게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서 비명 행사시켰다. 뭐 그러한 논란들이 제기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의심일 뿐입니다. 왜? 이분들은 결국에 본인들이 논란을 일으키기 싫다고 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4개의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5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결국 1개 업체만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술, 가격, 경력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업체가 그 1등부터 4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사실 논란이 있어서 자진 사퇴를 해버렸고 또 그 이후로 뭐 문제가 없는 업체인데 이분들은 과거에 논란이 있고 당내 분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 빠져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당내 공감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재명 후보를 더 유리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에 맞춰서 자신 있게 선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조사를 지시를 했고 그 결과는 사실 나오진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어떤 뭐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22년도에 그때 아마 총선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내부적으로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자진 탈락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이제 그 컷오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못했던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만약에 동일한 업체라 그러면 표지가리만 하고 동일한 업체라 그러면 실제 이번에도 컷오프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응모한 업체가 몇 개 안 된다 해서 응모한 업체에 미달하기 때문에 했다라든가 이것보다는 추가 응모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저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줬는지 여부는 민주당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저 업체가 맞춤형 그 결과를 내놓는 일을 했다, 진상 규명 결과. 그랬다면 그건 큰일이죠.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한 것이 본인들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였거나 부탁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큰 거죠. 여론조사를 빙자한 찍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신뢰성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저게 이제 저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경선에 참여한 김동연 후보나 아니면 김경수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를 통해서 본인이 후위를 도모한다든가 후보자로 선출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방지하고 본인들은 이인재 방지법을 통해서 경선에 불복하고 나가서 무소속 출마하는 길은 막히고 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포석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극력 반발하는 거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론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언론은 바꿔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언론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물론 강성필 부대변인의 설명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어떻게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의원도 살펴보니까 그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 결정을 고수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의 그런 경선 국면이 1강 2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 소수 후보들의 뭔가 문제 제기나 이의 제기,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상당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사실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약간의 의구심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조금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건데요. 아무쪼록 요즘에 뭐 부정선거다 아니면은 선거의 투명성이다 이런 것들이 화두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의 경선 과정이 더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되는 모습을 더 어필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의 김동연 후보 측 그리고 김경수 지사 후보 측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후보 측은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제의 업체를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 이후 당 조치에 따른 추가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필 골라도 왜 이 업체입니까? 우리 당 선관위 대응은 실망스럽습니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합니다. 해당 업체의 전력을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전혀 몰랐습니까? 몰랐을 리 없습니다.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선 과정의 공정성은 반드시 수호해야 할 가치입니다. 지도부의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신뢰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2022년 총선 경선 당시를 되돌아보면 네. 그때 문제가 있을 때 선거 네. 관리위원장인 정필모 당시 의원이 사퇴까지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폭로까지 한 겁니다.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이거 감찰을 해야 된다. 윤리감찰을 제시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미 김동연, 김경수 후보 측의 날개는 한쪽씩 다 꺾어놨습니다. 지난주에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경선 23년 동안의 민주당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선 관련해서 그걸 바꿨습니다. 룰을 바꿨습니다. 예. 원래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권리당은 50하고 국민은 50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 누구를 위해서 바꿨는지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날개에 또 상처를 주는 또 행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결과는 좀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구치소에서 면회를 민주당 의원님들 몇 명 하셨는데 혹여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그런 여론 관련해서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명태균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닌가. 네. 그런 거는 뭐 저의 짐작이지만 그런 의혹마저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네. 경선 룰과 관련해서도 국민 경선 그거 바꾼 네.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글쎄요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금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영역을 좀 주면 좀 더 풍성하고 경쟁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다 단도리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사실 뭐 단도리 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일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제 저번에 자진 사퇴했던 이 업체가 사실 저번에도 의심 받았던 이유는 이 업체가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게 명백히 드러나서 그걸 가지고 이의제기한 게 아니라 네.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성남시청 용역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진 사퇴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4개 업체를 뽑는데 5개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 업체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업체는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럼 경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 다 무시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국민 경선과 관련해서 룰에 이제 이의제기를 하시는데 국민 경선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면은 투표인단을 모으잖아요. 네. 조직이 동원됩니다. 예. 그러면은 100만 명 이상의 조직 그 국민 경선 인단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 200~300명의 알바를 구해가지고 이것을 모집을 받아야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네. 그러다가 실수가 생기면은 이건 더 공정성 시비가 크다. 최초에 우리가 도입을 했을 때는 당원이 11만이었지만 네. 지금은 권리당원이 120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되는 이 조기 대선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알고 계속 저희한테 공격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어대명 하잖아요. 근데 무슨 저희가 어차피 어대명이라고 한다면 뭘 굳이 그렇게 뭐 관용을 안 베풀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걸 그럼에도 열어달라는 불구하고 얘기잖아요, 지금. 원칙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원칙이다? 네. 차라리 뭐 보증을 주지 차라리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국민의힘에서는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잘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만약에 그 여론조사 업체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뭐 정책 그 용역 만족도 조사에 동원했던 여론조사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여서 그만뒀다라면 지금도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성이 지금 뭐 바뀐 것이 하나 없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뭐 비명계 현역 의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해서 항의를 받았던 그거죠. 적이 있고 50대 50의 경우에는 일단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특별 당규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 경선의 이 여론조사 방식, 그 경선 방식을 바꾼 건데 왜 갑자기 바꿨는지 일단 이해가 안 해요. 무자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께서 유리한 여론조사 경선인데 예. 왜 이렇게 더 유리하게 바꿀 이유가 뭐 있는지. 예. 그다음에 그 바꾸는 과정도 당원들 투표를 통해서 바꿨어요. 그럼 권리당원들 본인들 권리를 신장하는 것을 당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90몇 %의 그 찬성률을 얻은 거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낯선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신현영 의원도 조금 정무적으로 조금 판단을 했었을 필요도 있지 않았냐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김경 대변인. 정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되게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왜냐하면 있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 본인이 여기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을 때 과반은 넘길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20-30% 나아가서 30-40%의 비명이 예. 만약에 득표를 했을 때 예. 본인이 대통령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법 처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러면 그 공간을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이번에 소위 말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해야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른바 친명이 당권과 예.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5% 미만으로 한다면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그런 판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치밀한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